창밖으로 보이는 5월의 초록이 유난히 짙네요. 민호 씨는 혹시 책상 서랍 깊숙한 곳이나 클라우드 구석에 던져두고 몇 년째 열어보지 않은 파일 같은 거 없으세요? 저는 어제 우연히 10년 전 대학원 시절에 쓰다만 메모를 발견했는데 그때는 정말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버려뒀던 문장 하나가 지금 준비하는 프로젝트의 결정적인 실마리가 되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이 꽤 많습니다. 사실 우리 뇌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정보를 망각이라는 저장소에 잠시 격리해두지만 그 데이터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창의성이라는 건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잊혔던 파편화된 데이터들을 현재의 맥락에서 다시 재조합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지은 씨가 발견한 그 메모도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은 씨의 무의식 속에서 숙성되다가 오늘이라는 시점의 문제의식과 충돌하며 불꽃을 일으킨 셈이죠. 숙성이라는 표현이 참 와닿네요. 역사적으로 봐도 이런 사례는 정말 많잖아요. 대표적인 게 요즘 다시 주목받는 박테리오파지 연구 아닐까요? 1917년에 펠릭스 데렐이 발견했을 때만 해도 항생제의 화려한 등장에 밀려 거의 100년 가까이 잊힌 기술이었잖아요. 그런데 2026년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이 잊혔던 유산이 인류를 구할 유일한 열쇠로 부활하고 있어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그 지점이 바로 비대칭적 이득이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2024년에 겨우 6억 달러 수준이었던 파지 치료 시장이 2030년에는 12억 달러 가까이 성장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건 단순히 신기술이 나온 게 아닙니다. 이미 존재했지만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하던 숙성된 기술에 현대의 자본과 정밀 분석 기술이 결합하면서 발생하는 폭발적인 시너지죠. 자본은 항상 새로운 알파를 찾아 움직이는데 때로는 그 알파가 미래가 아닌 잊힌 과거 속에 숨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민호 씨, 방금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게는 그저 그럴싸한 지식의 나열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요즘 이런 전문가들의 통찰이 쏟아지다 보니 어떤 분들은 이게 다 지적 허용 아니냐고 비판하시기도 하거든요. 뇌과학이니 경제학이니 하는 단어들을 섞어서 화려하게 포장만 했지 정작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빠져있다는 지적이죠. 그 비판은 굉장히 뼈아프면서도 중요한 지점입니다. 단순히 뇌과학 지식 하나, 경제 수치 하나를 아는 건 통찰이 아니라 정보의 콜라주일 뿐이죠. 진짜 문제는 이 파편화된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나의 맥락으로 꿰어내느냐에 있습니다. BBC 다큐멘터리 편집장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영상 소스가 많아도 맥락이 없으면 시청자는 1분도 안 돼서 채널을 돌린다고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주목해야 할 건 그 연결고리예요. 아까 28세 대기업 사원 한 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봤는데 매일 쏟아지는 업무 데이터 속에서 길을 잃은 기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데이터가 아니라 이미 본인이 가진 경험들을 재조합하는 관점의 전환이 아닐까요? 뇌과학적으로 볼 때 이분이 가진 잠자는 데이터를 깨우려면 어떤 자극이 필요할까요? 뇌의 전두엽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때보다 기존의 정보를 다른 방식으로 연결할 때 훨씬 더 활성화됩니다. 이 사원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하는 업무가 무의미한 파편처럼 느껴지더라도 그것을 일단 기록하고 저장해두라는 겁니다. 미래학자들이 경고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움직이지 않으면 잃게 되는 잠자는 데이터거든요. 지금 당장 성과가 안 난다고 해서 버리는 데이터가 나중에 다른 이의 손에서 혁신의 재료가 될 때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45세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고민도 비슷해요. 낡은 기술이라고 치부했던 우리 회사의 자산이 어떻게 하면 파지치료제처럼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거든요. 저는 여기서 역사의 지혜를 빌려오고 싶어요. 역사는 반복되는 게 아니라 변주되는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과거의 비즈니스 모델도 현대의 플랫폼 기술과 만나면 전혀 다른 가치를 창출합니다. 사장님이 20년 동안 쌓아온 현장의 데이터는 그 어떤 인공지능도 흉내낼 수 없는 고유한 숙성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바로 자본이 이동하는 경로입니다. 63세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막막함도 사실은 데이터의 단절에서 옵니다. 내가 평생 쌓아온 경험이 이제는 쓸모없어졌다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뇌과학적으로 보면 그 풍부한 에피소드 기억들은 젊은 세대의 빠른 연산 능력과 결합할 때 최고의 통찰을 만들어냅니다. 은퇴는 데이터의 종말이 아니라 내 데이터를 새로운 시장에 라이선싱하는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뇌과학의 제조합 원리나 경제학의 파지 시장 사례는 하나의 본질을 가리키고 있네요. 당신이 과거에 실패했거나 무시했던 그 모든 데이터가 사실은 미래의 수익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원재료라는 사실 말이죠. 이걸 지적 허용으로 남겨둘지 아니면 내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전략으로 바꿀지는 결국 그 파편들을 연결하려는 의지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공감합니다. 연결되지 않은 지식은 공해에 불과하지만 맥락을 찾은 지식은 자산이 됩니다. 2026년에 우리는 데이터가 부족해서 힘든 게 아니라 너무 많은 데이터 사이에서 나만의 맥락을 발견하지 못해 힘든 거니까요. 오늘 퇴근길에는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내 머릿속 서랍 어딘가에 먼지 쌓인 채 방치된 오래된 아이디어나 경험 하나를 꺼내서 현재의 고민과 연결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연결의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새로운 알파가 시작되는 지점이 될 겁니다. 잊힌 것들은 사라진 게 아니라 당신의 선택을 기다리며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중이니까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잠자는 데이터를 깨우는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재조합하는 힘은 단순히 기억을 되살리는 기술이 아니라 이미 당신 안에 있는 정답을 미래의 수익으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알고리즘입니다.